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의사입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꾸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역행하려는 한국의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미일 주요 지수 추이입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미국의 S&P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사상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우행보를 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년에 3,000대에서 올라와서 4,000을 넘고 이제는 거의 5,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증시는 어떤가요? 지난 연말에 3년 만에 산타랠리가 찾아와서 하락분을 만회하고 쭉쭉 오르다가 어느새 2,500이 깨졌습니다. 특히나 일본이나 한국은 산업 구조, 그 안을 세세하게 좀 본다면은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현재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가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정말로 너무나 짜증나는 상태입니다. 연말에 우리한테 희망을 줬다가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배신당한 느낌인데,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 항상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바로 특정 섹터에 돈이 몰린다, 아니면은 급등하는 테마가 형성이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테마 종목이라고 야수 같은 사람들이 도박하듯이 하는 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확실하게 계획과 원칙만 딱 세워놓고서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만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맡겨두시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텔레그램에서 찍어드린 급등 종목들 모두 다 상승해서 차익 실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는 급등하는 테마 섹터 몇 가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의 화약고, 미들이스트, 중동,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서남아시아죠. 작년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건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잦아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란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 이슬람 중에서도 수가 적은 시아파이면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유일하게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입니다. 과거 이슬람의 순위파인 이라크와 30여 년간 긴 전쟁을 하면서 본인들의 땅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중동에 좀 넓게 퍼져 있는 수많은 무장단체들을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란인데, 본인들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까지 현재는 영향력을 좀 강하게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렸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4주기 추모식 폭발 사건으로 최소한 103명이 사망을 하고 199명이 부상을 당했었죠. 그 사태를 이스라엘이 배후가 있다고 무게를 두고선 15일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의 주도 아르빌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하고 테러 단체들을 원점 타격을 하면서 파괴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르빌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영사관도 있습니다. 미국의 영사관 근처를 직접 폭격을 했다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광역 도발을 시전한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지난해 말에 어느 정도 유가가 좀 잡히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나 했지만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 다시 한번 요동을 좀 치고 있습니다. WTI나 브렌트유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역시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이 되면 먼저 반응하는 게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1966년에 설립된 회사고, 석유류를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업체입니다.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 관련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죠. 직접 수입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노베이션을 하는 회사도 아닌데, 왜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하냐면은, 이게 조금 웃기는 말일 수 있긴 하지만 주당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당 가격이 한 1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은 괜히 많이 안 오를 것 같고 빠르게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또 사실 테마주의 잠시 편승해서 수익을 내려면은 주당 가격이 저렴한 게 유리하긴 합니다. 장중 변동성이 강하게 생길 수 있어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석유류와 윤활유,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정비와 세차 사업도 하는 회사입니다. 중앙에너비스가 반응을 하는 이유도 흥구석유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이스라엘 사태 때 올랐다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아래에서 잡고 상단에서 매도할 수만 있었다면 하루 이틀 안에 20-30%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가 흔들리면서 유가 상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예멘을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멘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아덴만하고 홍해 딱 접경 지역. 자, 이 위에 어떤 나라가 있나요? 이집트가 있죠? 자, 이집트 하면 뭐죠?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집트 북부의 포트사이드에서 시작을 해서 수에즈까지 이어지는 운하로 전 세계 물동량의 14%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에즈 운하에 통과하는 물동량이 급감을 했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홍해 경계를 강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회사들은 리스크가 있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먼 길을 돌아가는 것도 안전하게 배송을 하는 거라고 지금 그걸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회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서 운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은 예멘은 여기고 수에즈 운하는 여기고 지중해입니다. 자, 희망봉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움직인다는 건데 아니 지금이 대항해 시대도 아니고 멀쩡한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희망봉을 돌아 나오는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5,150km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운송기간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물류비용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유럽을 잇고 있는 물류비가 바로 타격을 먼저 받았는데 전월에 1,199달러에서 이번 달에 2,495달러까지 무려 108%가 상승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부산과 미국 동부 노선까지 26.8%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류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상승하는 섹터는 해운주들이겠죠.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대부분을 연료와 유가가 차지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유가 민감주이기도 하죠. 환율 하락을 할 때 선박 투자 관련 차입금이나 이자 비용 감소 효과도 있어서 환율 하락 수혜주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관련주로 먼저 볼 거는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액체 석유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해운 운송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하고 5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해상 운송 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배터리 관련주로도 가끔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유럽으로 수송을 하는 거라 직접 수혜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지금 같은 때는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회사는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단순 테마주라기보다는 가치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총 3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자, 이 정도로 매출을 기록했던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벌크선과 LNG 선사이고 2022년에는 친환경 LNG 벌크선 10척을 추가로 발주할 정도로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도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는 줄만 알았지 최근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생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자꾸 쓸데없는 문제를 좀 키워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미국의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미국의 협상대표로 나섰던 갈루치 조지타운 명예교수가 최근에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른 동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거라면은 지난 11일에는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6.25 때 말하는 거죠. 그 6.25 때 이후에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기고문을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다 올렸습니다. 자, 거기서 밝힌 내용은 김정은이 1950년대에 할아버지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시각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긴 하지만 자, 우리의 위대한 수령 돼지가 입만 살아서 입으로 폭탄을 쐈습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을 한다. 이런 내용도 헌법에다가 명시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선제 타격은 아니고 뭐 본인들은 먼저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절대로 피하지 않겠다는 뭐 본인의 다짐 같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기조는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의 기조였다면은 이제는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이렇게 다른 나라 체제로 확실하게 명시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북에서 나오니까 또 우리 선제 타격 좋아하는 윤 대통령님은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겠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국내 전쟁 관련주들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볼 회사는 다들 아시는 빅텍입니다.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북한이 미사일만 쐈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일단 반응부터 하고 보는 빅텍이죠. 빅텍은 전자전 장비, 피하 식별 장비, 군용 전원 공급 장치 같은 제품을 군대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방산주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자전거나 무인 대여 시스템 이거를 민간에 제공하기도 하고 있죠. 자, 빅텍도 마찬가지로 주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승 전에 4,000원. 지금 거의 60% 이상 올랐는데 아직 7,000원. 이제 7,000원 됐네요. 이렇게 주당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거래량 동반이 쉬운 종목이어서 일단 투자가 몰리는 아주 수월한 종목이죠. 오늘도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상 찍는 지금 이 순간 VI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방산만 하는 건 아니고 건설기계, 풍력발전, 환경설비 같은 다양한 사업을 개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구축함용 함안정기, 워터넷, 함안정 조타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 함안정기가 방사물제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해군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쪽이 좋은데 현대건설기계, 두산마켓, 대우건설기계와 같이 국내 주요 건설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쟁 발발 수혜 종목이라기보다는 전쟁 이후에 재건주로도 테마가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제가 영상 찍으려고 준비할 때는 한 17%였는데 그 사이에 상한가를 갔네요. 자, 스페코도 마찬가지로 주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방산업체이기도 하지만 투자자가 또 많이 몰릴 수 있는 빅텍하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테마별 대장주를 두 개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수 타이밍만 좀 잘 잡으면은 수익 내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냥 테마라고 무지성으로 막 오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 단기적인 이슈에 잘 반응을 하고 대응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처럼 그냥 어떻게든 엮어보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종목들이죠. 자, 이런 테마주로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텔레그램에서 13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이미 다 짚어드렸습니다.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 가스까지 모두 다 짚어드렸고 매수 타점까지 다 알려드렸었죠. 자, 이 종목들이 모두 월화수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세 파악을 하고 어떤 게 오를지 전망을 해서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일 토요일에 미리 짚어드렸었고 15일 월요일에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희랑 함께 하시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셔서 지금처럼 대응이 너무나 중요할 때 발빠르게 대응하시고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종목도 그렇지만 아무리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한들 적정 가격이 너무나 중요하죠. 혼자 하게 되다가는 꼭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면서 절대로 물리지 마시고 더욱더 대응이 중요한 이런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 텔레그램 채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 010-6705-1711 이 번호로 그냥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 영상 보시고 신청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입장 코드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입장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걱정, 수익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다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만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시장은 조정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종목도 제가 포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마음 편하게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 손실도 한 번에 만회 가능하고 수익 중이시라면은 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매수하셔가지고 요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낸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소페타6의 저층 MLB라든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디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AI 서버에서는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교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대역폭이라는 거는 고속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차선보다는 당연히 8차선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고 8차선보다는 당연히 16차선이 더 빠르고 원활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CPU에 비해서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GPU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로 넘어오면서 서버 분야에서만큼은 GPU의 중요성이 CPU보다 더 커졌죠. 이건 마치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나 등화류가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배터리가 이제는 차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석유가 필요 없어졌듯이 AI 서버에서만큼은 이 CPU보다는 GPU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때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산업의 발전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당초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바꿨고, CPU와 GPU를 묶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성능을 계속해서 높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 장치의 발전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여팡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N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앤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 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